2016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AI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세돌은 신의 한 수라 불리는 178수를 놓아 알파고의 버그를 이끌어내었고, 인간으로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AI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허나 이후 알파고는 몇 달 뒤 더욱더 강해져 나타났고, 전세계 초인류 기사들과 대국하며 60번 전승을 거두며 이제 바둑도 AI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AI의 성장이 이렇게나 빨랐던 이유는, 사람은 하루에 약 100판 정도의 대국을 하며 연습한다고 치면 AI는 압도적인 처리 능력으로 하루에도 약 3만 대국을 스스로 플레이하며 연습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초반에는 사람이 AI에게 직접 기보를 넣어주며 강제로 공부를 시켰지만, 현재는 AI가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복제를 만들어 스스로 겨루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실력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카타고, 닐라제로 등등 무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아졌고, 이제 프로들은 역으로 인공지능의 기보를 보며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바둑 인공지능의 실력은 인간을 한참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 한국에서 바둑 천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던 김은지 양이 온라인 대국에서 인공지능 치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국내 바둑 팬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김은지 치팅 논란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빠르게 알아봅시다. 사건을 순서대로 설명하므로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7년생인 김은지 양은 어려서부터 바둑의 두각을 드러내며 천재 소녀로 각광받았습니다. 5살 때부터 어린이 바둑대회에 출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후 SBS에서 방영했던 영재발굴단에도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12살에는 바둑연구생 1조를 찍으며 압도적인 실력차를 뽐냈고, 여러 대회를 휩쓸며 한국의 미래 유망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김은지의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탓일까요? 김은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4번이나 프로 입단에 실패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좋은 성적을 냈지만 프로 입단에서만 계속 꿈이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대가 수그러들 때쯤 2020년 1월경 드디어 김은지는 입단 대회를 통과하며 프로 기사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입단이 몇 년 늦어졌다곤 해도 한국에서 최연소로 프로기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김은지는 중국의 우이민과 일본의 스미레 등과 함께 계속 거론되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한국을 이끌 영재가 탄생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이 시점엔 전세계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며 많은 바둑대회가 취소되게 되었고, 김은지도 실력을 뽐낼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오로TV에서는 오로왕별 무한도전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김은지와 고수들과의 대국을 주선했지만, 김은지는 단 한 판도 승리하지 못하며 팬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정상급 프로들을 꺾고 국가대표로 출전한 세계 여자 바둑 대회에서도 중반부터 위기에 몰리고 잦은 착각수가 나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틀 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2020년 9월 29일경) 온라인 대국인 오로국수전에서 이영구 구단과 김은지 초단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각자 집에서 사이버 오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이영구 구단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국가대표 코치인 이영구 구단은 한국 랭킹 7위권에 속하는 기사이며 세계 랭킹 40위권을 달성한 탑클래스 기사였고, 그에 반해 갓 프로로 데뷔한 김은지 초단은 국내 랭킹 약 130위권에 세계 랭킹 500위 정도의 측정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22시경 대국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은지가 승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이영구 기사를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며 퍼펙트한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둑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은지 초단이 이영구 구단을 이기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김은지의 기량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프로들 사이에서 김은지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바둑을 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대방 대국자인 이영구 기사조차 이 부분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국가대표 코치들과 별도로 회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사람들이 이 대국을 분석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김은지의 수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63수 중 58수가 인공지능의 추천수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과 92%의 일치율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탈인간급이라 불리는 세계 1위, 2위 선수들조차 인공지능과 87%의 일치율을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직접 화면을 보며 알아봅시다. 우선 인공지능을 보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인공지능의 추천수를 보여주는 화면인데 블루 스팟이 제일 좋고 그 다음 그린 스팟이 두 번째로 좋은 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중앙의 수가 블루 스팟이라는 최고의 자리이며 99%의 확률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이 착수점에 대한 검산을 1400번 진행했으며 이곳에 놓으면 18.3집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은 계산 싸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곳에만 두어도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은지의 착수를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김은지는 최고로 좋은 블루 스팟을 48번이나 맞췄으며 나머지도 거의 다 모두 적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계산력이 약간 떨어지는 웹 버전인 일명 폰타고로 불리는 카타고이 사이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인공지능의 추천수를 김은지가 그대로 두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갈 때쯤 또 다른 게시글이 올라오며 여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한 유저가 인공지능 바둑 사이트 관리자에게 김은지 대국에 관해 메일을 보냈었는데 관리자가 확인해본 결과 김은지의 대국이 있던 29일 22시경 김은지 대국과 똑같은 기보가 서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대국이 있던 똑같은 시간에 AI 사이트에서 똑같은 수순의 대국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불상의 유저는 게스트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GMT 플러스 9 시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의 시점에서 9시간을 더하면 22시에 시작했고 23시에 종료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딱 짚어 설명하자면 현재로선 해당 사이트를 김은지 본인이 직접 이용한 건지 혹은 다른 유저가 관전하며 따라 놓아본 건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92%가 말이 되는 거냐, 1000원에 둔 거, 이후에 한 칸 뛴 거, 좌상 화점 둔 거, 하변 어깨 짚는데 무신경하게 상변으로 둔 거 등등 인공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라는 의견들과 당일 이영구 구단이 낮에 큰 대회를 치르고 와서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린 거다. 김은지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세하면 당연히 블루 스팟에 놓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들이 서로 팽팽하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몇몇 프로들도 한국기원 게시판에 글을 써서 진상조사를 요청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팅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쓰며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당시 김은지 치팅을 의심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김은지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타인을 통해 관련 인증까지 했었고 당시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 엄마예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은지 엄마 맞아요. 은지가 인공 의심을 받는다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은지는 모든 인터넷 대국을 할 때 제가 옆에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은지가 많이 속상해하는데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고 제가 증인인 것밖에. 은지는 항상 주방 옆 거실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은지도 은지 오빠도 방에 컴퓨터를 두지 않습니다. 은지 오빠 이름은 김땡땡이에요. 은지도 모든 대국시 댓글창은 전부 가리고 대국합니다. 어머님, 제 번호 아시니까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땡땡땡땡님 어머님 맞으십니다. 아, 저는 라이브 하고 계신 프로님이랑 닭갈비 먹은 사람이니까 프로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은지 바둑 시킨 거 후회했습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상처받아야 하나 생각 때문에요. 이렇게 한 라이브 방송에서 주요 인물의 증언이 이어지게 되며 여론은 혼란스러워하며 50대 50으로 맞춰지게 되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한 달이 넘게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으며 늦장 대응을 하는 한국 귀원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여론은 계속 피 터지게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와중 한국 귀원은 11월 3일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17일에는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그동안 치팅을 부인하던 김은지는 인공지능 치팅을 한 것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고 한국기원은 김은지에게 프로기사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기원은 치팅 관련 규정을 강화하며 앞으로는 최소 3년 정지 혹은 영구 제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고스트 바둑왕 실사판이라며 비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 바둑 만화인 고스트 바둑왕에서 유령 사이가 주인공에게 뒤에서 수를 알려주는 모습이 이번 사건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뉴스 1면을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현재 이 시점까지도 여러 의견이 갈려있는 상태인데 이쯤에선 이 사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을 알아봅시다. 오로바둑 매년 몇천 판을 두는 프로로서 단언합니다. 오로바둑은 대국 도중 대국 외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대국 도중 바둑 홈 클릭 후 인공 참고도를 보았다는 건 어린아이의 새빨간 거짓말로 보입니다. 계속된 거짓말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공 치팅한 바둑은 최소 3판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오로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국 중 중계가 되는 자기 대국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 잘못으로 은지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해답지를 옆에 놓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오로와 한국기원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며 지금은 중계 대국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기사들이 이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한국기원과 오로는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대회에서 엄연히 상금이 걸려있는 정식 대국인데 참고도가 보여서 그걸 봤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화들짝 놀라면서 바로 끄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걸 악용한 사람이 쉴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혐의 부인하다가 이제서야 시인했는데 여론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늦게 자백한 만큼 해명도 철저히 해야겠죠. 대충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시작하고 진정한 사과의 마음과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시는 김은지 기사님이 되고 세계적 기사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와 가족님들도 잠시 힘든 시기에 놓이겠지만 발전의 계기로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둑은 신사적이며 공정한 스포츠입니다. 그 과정에서 치팅을 했다는 건 다른 프로기사들에게까지 모욕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AI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텐데 영구 제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했던 분은 모든 온라인 대국에서 옆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미래가 촉망받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뉘우침의 목적으로 1년 정지 처분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바로 몇 달 전 이어폰을 꼽고 AI를 쓰다가 걸린 사람은 한국기원에서 영구 제명에 고소까지 했으면서
이번 사건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한 거 아닌가요? 등등입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